시간이 되어서 스티비 2025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를 발행하며 알게 된 것,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비 마케터 한시솔이라고 하고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2025년의 이메일 마케팅 현황을 데이터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어서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덧붙여 사전에 미리 전달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웨비나의 내용이나 TV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계실 텐데요. 줌 하단에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참여하고 계신 TV 운영팀의 주연님, 그리고 한솔님이 직접 답변을 남겨주실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Q&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스티비 호열님이 먼저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티비의 임호열입니다. 첫 번째 세션, 제가 맡은 첫 번째 세션인 데이터로 알아보는 2025 이메일 마케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티비 팀은 2015년부터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를 발행해 왔는데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는 국내의 이메일 마케팅 현황과 인식, 그리고 트렌드를 저희가 파악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에 한 번씩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2025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치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이메일 약 63만 개, 그리고 그 이메일들의 총 발송량으로 치면 50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현황과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 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아마 성과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메일 마케팅의 성과가 괜찮은지, 또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에서 평균 성과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티비 내부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으로 오픈율과 클릭률을 포함해서 여러 지표의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웨비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픈율, 클릭률과 같은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이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왼쪽부터 발송 및 수신 서버, 받은 편지함, 이메일 본문, 그리고 웹사이트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스티비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면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 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발송 및 수신 서버 부분을 보시면 이메일을 발송하면 발송을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송을 실패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신자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신 서버에서 나를 스팸으로 차단했거나 아니면 수신자 메일함 용량이 꽉 찼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면 항상 100%다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받은 편지함을 보시면 이메일이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하면 이메일을 열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열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 제목을 클릭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걸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메일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오픈한 이메일에 링크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는 걸 말 그대로 클릭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열었다가 수신 거부 링크를 클릭해서 수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당연히 클릭으로 잡진 않고요. 이런 경우는 수신 거부라는 지표로 따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 웹사이트를 보시면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와 연결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할 텐데 거기서 회원 가입이나 구매, 결제 같은 이메일을 발송한 사람이 의도한 어떤 최종 행동을 하면 전환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서버 및 수신 서버, 받은 편지함, 이메일 본문 이 세 가지는 이메일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스티비 같은 이메일 서비스에서 바로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런 지표들은 서비스 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환은 웹사이트로 이동한 후에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링크에 UTM 파라미터를 씹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에서 직접 따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전환 이런 구독자의 주요 행동들이 결국 이메일 성과 지표로 표현이 되는데요. 각 지표마다 정확한 계산식을 말씀드리면 계산하는 방식은 뭐 네 가지 지표 다 얼추 비슷하고요. 어떤 게 모수가 되는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송 성공률은 전체 발송 수가 모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 발송 수가 아니라
발송 성공수가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율은 발송 성공수 중에 오픈을 몇 명이 했는지, 클릭률은 발송 성공수 중에 클릭을 몇 명이 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은 모두 중복을 제거한 유니크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구독자가 뭐 오픈을 여러 번 했다고 해도 오픈을 한 번 한 걸로 카운트를 해서 오픈율을 계산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모두 스티비 서비스 기준인데요. 대부분 동일하긴 한데 가끔 지표가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 서비스에서 각 지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 때 매번 떤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으로 여쭤보는데요. 2021년, 23년, 25년 모두 오픈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혔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메일 마케팅 성과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오픈율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구독자가 뉴스레터에 관심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또 오픈을 안 하면 이후에 뭐 클릭이나 전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율이 꾸준히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클릭률과 구독자 수가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이 두 지표는 이메일 마케팅의 기본적인 참여도와 또 도달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재밌는 건 그 지난 21년하고 23년 모두 발송 성공률은 순위가 가장 낮았는데요. 이번에 25년에는 순위가 두 단계 높아졌습니다. 내가 발송한 이메일이 잘 도착하는지 궁금하니까 발송 성공률도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근데 최근에는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이메일 수신 서비스에서 이메일 수신 정책을 강화한다고 예전에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책이 작년 초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될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메일 서비스들 요구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구독자를 잘 관리하면 발송 성공률을 높이고 또 스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신 동의를 받은 구독자에게만 이메일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간혹 어디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웹크롤러 같은 걸로 무단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팸 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팸 신고가 누적되면 발신자 이메일 주소 평판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발송 성과 기준으로 구독자를 주기적으로 정제하는 게 좋은데요. 오랫동안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은 구독자나 아니면 뭐 반복적으로 발송이 실패되는 구독자, 이런 비활성화된 구독자에게 이메일을 계속 발송하시면 마찬가지로 발신자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 구독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비활성화된 구독자를 삭제하면 구독자 DB를 건강하게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활성화된 구독자를 정기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이메일을 잘 열어보는 구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발신자 평판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그만큼 내 이메일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이메일 수신 서비스에서 수신 정책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책들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잘 간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SPF, DKIM, DMARC 같은 이메일 인증 설정을 반드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스티비 같은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내가 설정한 발신자 주소하고 또 이메일이 발송되는 발송 서버의 도메인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메일 수신 서비스에서 이 이메일은 발신자를 사칭한 이메일이라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뭐 DSPF, DKIM, DMARC 같은 일종의 발신자를 인증하기 위한 설정들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설정을 진행하시면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여서 또 발송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 주소를 만드는 좋은 방법인데요. 수신자가 만약 내가 발송한 이메일에 회신을 하면 그 수신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 수신자가 이 발신자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회신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회신이라는 것 자체가 스팸으로 분류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회신할 수 없는 주소를 사용해서 그 가능성을 내가 먼저 차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메일이 스팸함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채팅창으로 공유드리는 저희 그 블로그 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오픈율과 클릭률을 이 5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용자 유형,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업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업종의 사용자인지, 발송하는 요일이 언제고, 또 얼마나 자주 발송하는지,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오픈율과 클릭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사용자 유형, 사용자가 기업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기업 회원은 오픈율이 13.9%, 클릭률은 1.1%였고요. 개인 회원은 오픈율은 25.4%, 클릭률은 3%였습니다. 기업 회원보다 개인 회원의 오픈율, 클릭률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그 보내는 그 발행인과 구독자 간의 관계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뉴스레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고객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고객들에게, 마케팅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개인 뉴스레터는 그 개인이 좋아서 아니면 그 개인의 컨텐츠가 좋아서 뉴스레터를 내가 찾아서 직접 구독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오픈율, 클릭률 같은 구독자의 반응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기업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의 성과 지표를 구체적인 발송 목적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발송 목적 중에서 소식 전달을 통한 구독자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이 오픈율 15.4%, 클릭률 1.5%로 가장 높았고요.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의 컨텐츠 제공이라는 목적이 오픈율 13.7%, 클릭률 1%로 그 다음이었고, 또 상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 유도가 아무래도 광고성 메시지에 가깝기 때문에 오픈율 11%, 클릭률 0.6%로 가장 낮았습니다. 개인이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전문성 확보와 홍보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발송하는 경우가 오픈율 35.4%, 클릭률 5.7%로 가장 높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뉴스레터가 광고 같지 않은 내가 필요한 정보나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성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학업과 관련된 경험 획득이 오픈율 28.4%, 클릭률 3.4%로 그 다음이었고요.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낮은 게 뭐였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오픈율은 개인적인 즐거움, 만족감 획득, 말 그대로 정말 재미로 발송하시는 분들이 가장 낮았고 또 클릭률은 컨텐츠 판매,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 마련이 가장 낮았습니다. 업종별로 비교를 해보면 오픈율은 의류 패션 잡화 업종이 19.9%로 가장 높았고 미디어가 18.9%로 큰 차이 없이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클릭률은 미디어가 2.2%로 가장 높았고, 금융부동산이 1.3%,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1.2%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오픈율, 클릭률 모두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미디어에서 보내는 뉴스레터를 생각해 보시면, 시사, 경제 같은 정보성 콘텐츠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뉴스레터 구독의 구독자들은 그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듯이 이메일을 열어보는 패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오픈율과 클릭률 모두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과 지표를 발송 요일과 빈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발송 요일별로는 오픈율은 월요일에 발송한 이메일이 15.5%로 가장 높았고요. 클릭률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송한 이메일이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발송 빈도별로는 월 1회 발송하는 이메일이 오픈율 19.4%, 클릭률 1.9%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비교해보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이하인 이메일을 5천 명 단위로 구분해서 쪼개서 봤을 때 가장 낮은 구간인 1에서 5천 명 구간은 오픈율 27.4%, 클릭률 3.4%였고요. 가장 높은 구간인 5만 명 이상 구간은 오픈율 11.8%, 클릭률 0.7%였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배 차이 날 때 오픈율 클릭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1에서 5천 명 구간을 다시 500명 단위로 쪼개서 보면 가장 낮은 1에서 500명 구간은 오픈율 40.7%, 클릭률 7.1%였고요. 가장 높은 4,501에서 5천 명 구간은 오픈율 24.1%, 클릭률 2.5%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오픈율 클릭률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발송하고 계신 이메일 성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오픈율과 클릭률을 높이는 걸 텐데요. 이어서 그 오픈율과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능과 그 기능의 사용 현황 그리고 활용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B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B 테스트는 이메일을 발송할 때 A, B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어떤 버전이 성과가 좋은지 비교하고 성과가 좋은 버전을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설문조사로 여쭤봤을 때 응답자 중에서는 22%가 A/B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티비에서는 이메일 제목, 발송 스케줄, 그리고 이메일 내용, 발신자 이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A/B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92.8%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메일 제목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발송 스케줄이 20.3%, 이메일 내용이 1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로 어떤 지표를 개선하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는 84.1%가 오픈율이라고 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클릭률이 40.6%, 발송 성공률이 2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해 보면 많은 분들이 A/B 테스트를 할 때 오픈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메일 제목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 하실 때 중요한 건 그 A/B 테스트의 가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건데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설이 있어야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을 바탕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제목을 어떻게 쓰면 오픈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때 가설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레터 제목의 성과와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오픈율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를 하면서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A안, B안의 두 가지 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좋아졌는지 판단을 하려면 기존 안도 함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A안은 기존의 제목과 비슷한 톤으로 제목을 쓰고, 그리고 B안은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을 쓰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최적화 성공률 같이 직접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제목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A/B 테스트를 하면 가설의 결과를 감이나 추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버전 중에 어떤 게 오픈율이 더 높은지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걸 반복하시면 우리 구독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메일 성과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도 스티비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A/B 테스트를 종종 진행하는데요. 이건 최근에 진행했던 이메일 제목에 대한 A/B 테스트 예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설이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했던 가설이고요. A안은 기존과 비슷한 톤으로 제목을 썼고, B안은 성과와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버전 중에 B안이 오픈율 22.2%로 A안보다 1.5%포인트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가설이 너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뭐 주변에서 아니면 그 팁으로 듣는, 노하우로 듣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적용을 해보시면 내 케이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개선해서 다시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A/B 테스트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또 기본적인 거여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메일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메일 자동화는 미리 설정해둔 조건에 따라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이고요. 이메일 자동화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지 설문조사로 여쭤봤을 때 응답자 중 40.8%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메일 자동화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자동화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만 덜 들어간다 해도 좋은데, 또 자동화된 메일은 일반적인 메일에 비해서 성과도 더 높습니다. 스티비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자동화 여부로 구분해서 성과를 비교해보면
자동화된 이메일이 그렇지 않은 이메일보다 오픈율은 1.6배, 클릭률은 3.7배 더 높습니다. 자동화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독자의 경험과 맥락을 고려해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메일보다 성과가 높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구독이나 웹사이트 가입, 아니면 상품 구매처럼 구독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구독자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이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의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반응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메일 자동화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64.1%가 고객에게 환영, 축하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담당자의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27.3%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자동화된 이메일을 발송하는지 물었을 때는 78.9%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함이라고 응답했고요. 웹사이트에 가입함이 24.2%, 특정 이메일을 오픈하거나 오픈하지 않음이 7.8%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내용을 연결해보면 구독자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했을 때 환영, 축하 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이메일 자동화를 사용하는 건데요. 실제로도 이건 이메일 자동화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또 보통 웰컴 이메일이라고 부릅니다. 웰컴 이메일은 신규 고객, 신규 구독자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면서 구독자의 관계를 초기에 잘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이메일인데요. 가입이나 구독을 한 시점이 그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웰컴 이메일이라고 하면 보통 회원가입이나 구독을 했을 때 즉시 발송되는 그 이메일 하나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웰컴 이메일도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이메일을 연달아 발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니레터는 구독했을 때 바로 그 즉시 그 머니레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머니레터는 매일 아침 발송되는데 구독하고 7일이 지나면 7일 동안 머니레터를 받아본 경험이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두 번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자동화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 세팅해두면 매번 시간을 들이지 않고 구독자의 반응이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기능도 잘 사용하시면 이메일 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세그먼트 기능은 구독자의 정보나 구독자 행동과 관련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구독자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자의 성별이나 거주 지역을 수집하고 계시면 뭐 마포구에 사는 남성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구독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이 구독자들에게만 타겟팅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이메일 주소에서 gmail.com, 네이버.com 같은 도메인을 제외를 해서 기업일 확률이 높은 구독자만 따로 분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그먼트 기능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지도 설문조사로 물어봤는데요. 33.1%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물었을 때는 특정 그룹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분들이 64.4%였고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가 2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로 54.8%가 구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구독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48.1%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그먼트 기능을 활용하면 이메일을 오픈하고 또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구독자를 찾아서 그 구독자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픈을 클릭률을 당연히 높일 수 있고 또 어차피 반응을 안 할 구독자를 걸러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팸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예전에 스티비 뉴스레터의 그 구독자 FGI를 진행을 할 때 세그먼트 기능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됐었는데 구독자들 중에는 그런 구독자들 중에 이제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구독자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구독자를 찾기 위해서 구독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오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눠서 인터뷰를 요청했었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세그먼트는 최근에 구독했으면서 오픈율이 높은 구독자를 찾기 위해서 구독일은 최근 90일, 오픈은 최근 90일간 발송한 이메일을 모두 오픈함으로 설정했었고요. 오른쪽의 두 번째 세그먼트는 구독을 오래 해왔으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래전에 구독을 했으면서 오픈율이 높은 구독자를 찾기 위해서 구독일은 최근 90일 이전, 그리고 오픈은 최근 90일간 발송한 이메일을 모두 오픈함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FGI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이 두 세그먼트에게 각각 발송했고요. 두 세그먼트 모두 오픈율 90% 이상, 그리고 클릭률 33% 이상으로 되게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기준 없이 전체 구독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구독자를 분류했으면 인터뷰 참여율도 높지 않았을 거고 또 인터뷰의 효용도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데이터로 알아보는 2025 이메일 마케팅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는 오픈율이고요. 또 최근에 수신 서비스 정책들이 바뀌면서 발송 성공률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업에 비해서 오픈율 클릭률이 높았고, 또 발송 목적 중에서는 소식 전달을 통한 구독자의 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이메일이 오픈율 클릭률 모두 높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업종이 오픈율 클릭률이 전체적으로 높았고요. 또 월 1회 발송하는 이메일의 오픈율 클릭률이 높았고,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새솔님이 다음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